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떨어진다고 좌절할 때 오히려 여자는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시기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는 조신해 보이고 전혀 관심 없는 척하지만 사실 중년의 여성은 20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본능적 욕구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절대 입 밖으로 오늘 하고 싶어라는 말을 내뱉지 않는데 이는 여자의 생존 본능과 사회적 가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게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여자가 무의식 중에 흘리는 신호들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은 심리학과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여자가 당신을 원할 때 무심코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들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여자의 침묵 속에 숨겨진 비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제가 연구한 이 소중한 심리학 정보들을 더 힘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자는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여자는 수동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는 생물학적 주기를 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하는 곡선을 그리지만 여성의 성욕 곡선은 이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40대가 넘어가면서 여성은 제2의 사춘기라고 불릴 만큼 급격한 심리적,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 교수의 연구를 비롯한 여러 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여성의 이러한 변화는 번식과 생존 전략의 수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여성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라는 막중한 생물학적 과업을 수행해야 하기에 성행위 자체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압박이 성적 욕구를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는데 폐경이 다가오거나 이미 임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시기가 되면 여성은 임신이라는 거대한 공포로부터 비로소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더 이상 실수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억눌려 있던 본능적인 쾌락, 추구 욕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엄마의 손길이 덜 필요해지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그녀들에게는 심리적, 시간적 여유가 찾아옵니다. 이때 여성의 뇌구조는 모성애라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다시금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고 관능적인 쾌락을 느끼고 싶다는 원초적인 갈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임상 사례를 보면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40, 50대 여성들이 오히려 밖에서 만난 남성에게 더 대담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보고가 넘쳐납니다. 이는 그녀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억제 기제가 풀리면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남성이라면 갓 20살이 넘은 어린 여성과의 풋풋한 하룻밤을 꿈꾸기보다는 성숙미가 무르익고 욕망이 임계점에 다다른 연상이나 중년 여성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깊고 농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녀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어쩌면 당신보다 더 간절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아무리 몸과 마음이 달아오른 상태라 해도 여자는 절대로 자신의 욕망을 날 것 그대로 노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성적 접근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달려드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유전자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방어 기제와 사회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은 성욕이라는 본능이 튀어나오려 할 때마다
이를 강력하게 억누르는 이성의 끈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오늘 밤 같이 있고 싶어라고 말하는 대신 남자가 알아서 눈치채고 리드해 주기를 바라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녀들은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수치심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동시에 남자가 자신의 신호를 읽고 거칠게 다가와 주기를 은밀히 기대합니다. 이러한 복잡 미묘한 심리 상태는 결국 말보다는 행동, 즉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하고 나머지 93%는 목소리 톤과 표정, 그리고 몸짓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남녀 간의 에로틱한 긴장감 속에서는 이 비언어적 신호가 100%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5가지 행동 패턴은 여자가 이성의 끈을 놓고 본능에 항복하고 싶을 때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그녀가 자신의 목덜미와 목선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동물 행동학적으로 볼 때 매우 강력하고 원초적인 복종과 유혹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에게 목은 가장 취약하면서도 치명적인 급소에 해당합니다. 목 양옆으로 흐르는 경동맥은 생명과 직결되는 혈관이며 맹수들이 사냥할 때 가장 먼저 물어뜯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위를 상대방에게 훤히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극도의 신뢰와 무장해제의 표현입니다. 여자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하얗고 가녀린 목선을 남자에게 노출하는 순간 그녀의 뇌 속에서는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화학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전문가 토니아 라이먼의 분석에 따르면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목을 기울이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내 채취를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구의 발현이라고 합니다. 특히 목과 귀 뒤쪽은 페로몬이 가장 많이 방출되는 부위 중 하나이므로 여자가 머리를 뒤로 넘기며 이 부분을 노출하는 것은 시각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후각적으로도 남성을 유혹하려는 본능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거나 꼬는 행동 역시 심리적인 동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여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천이 상승하며 일종의 각성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무언가를 만지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머리카락이나 몸을 만지는 행위는 자기 위안적인 행동임과 동시에 무의식적으로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의 투영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리 충족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상대방을 만지고 싶은 욕구를 억제해야 할 때 자신의 신체를 대신 터치함으로써 그 욕구를 달래는 것입니다. 당신과 대화하는 도중에 그녀가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거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목 주변으로 시선을 유도한다면 그리고 그 눈빛이 당신을 지그시 응시하고 있거나 수줍게 피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그린라이트입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고 당신이 그 목덜미에 입을 맞추거나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덮거나 머리가 걸리적거려서 넘기는 것과는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남성분들이 범하기 쉬운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습관과 신호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긴 머리를 가진 여성들은 음식을 먹을 때 머리카락이 음식에 닿지 않게 하려고 습관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거나 귀 뒤로 꽂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단순히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호감이 있어서 목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섣불리 들이댔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유혹의 신호와 단순한 습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맥락과 지속성, 그리고 시선의 처리에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만 잠시 머리를 넘겼다가 식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머리를 풀어
해치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100% 편의를 위한 행동입니다. 반면에 대화가 무르익고 술잔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고정하고 고개를 살짝 기울여 당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연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그녀의 손길이 느리고 관능적이라면 그 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빠르고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휙 넘기는 것은 짜증이나 불편함의 표시일 수 있지만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넘기는 동작은 자기애와 호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당신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거나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입술에 침을 바르는 행동까지 동반된다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입술을 핥는 행위는 긴장해서 입이 마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입술이라는 성감대를 촉촉하게 만들어 상대방의 시선을 입술로 끌어당기려는 고도의 유혹 제스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자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수만 년 된 진화의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인 목덜미 노출은 나를 잡아먹어도 좋아요 라는 초식동물의 항복 선언과도 같은 가장 원초적인 유혹의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상체에서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덜미가 무방비함을 보여주는 신호라면 쇄골과 가슴 라인은 여성성을 극대화하여 시각적으로 남성의 뇌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이 여자가 가슴을 많이 노출할수록 성적으로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단수의 여자들은 결코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진짜 선수들은 보여줄 듯 말 듯한 경계선을 절묘하게 타면서 남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로운 심리학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욕이 떨어진다고 좌절할 때 오히려 여자는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시기를 맞이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겉으로는 조신해 보이고 전혀 관심 없는 척하지만 사실 중년의 여성은 20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본능적 욕구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절대 입 밖으로 나 오늘 하고 싶어라는 말을 내뱉지 않는데 이는 여자의 생존 본능과 사회적 가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어떻게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여자가 무의식 중에 흘리는 신호들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은 심리학과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여자가 당신을 원할 때 무심코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들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여자의 침묵 속에 숨겨진 비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제가 연구한 이 소중한 심리학 정보들을 더 힘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자는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고 여자는 수동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는 생물학적 주기를 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20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하는 곡선을 그리지만 여성의 성욕 곡선은 이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40대가 넘어가면서 여성은 제2의 사춘기라고 불릴 만큼 급격한 심리적,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 교수의 연구를 비롯한 여러 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여성의 이러한 변화는 번식과 생존 전략의 수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여성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라는 막중한 생물학적 과업을 수행해야 하기에 성행위 자체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압박이 성적 욕구를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는데 폐경이 다가오거나 이미 임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시기가 되면 여성은 임신이라는 거대한 공포로부터 비로소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더 이상 실수로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억눌려 있던 본능적인 쾌락, 추구 욕구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여 엄마의 손길이 덜 필요해지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그녀들에게는 심리적, 시간적 여유가 찾아옵니다. 이때 여성의 뇌구조는 모성애라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다시금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고 관능적인 쾌락을 느끼고 싶다는 원초적인 갈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임상 사례를 보면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40, 50대 여성들이 오히려 밖에서 만난 남성에게 더 대담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보고가 넘쳐납니다. 이는 그녀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억제 기제가 풀리면서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남성이라면 갓 20살이 넘은 어린 여성과의 풋풋한 하룻밤을 꿈꾸기보다는 성숙미가 무르익고 욕망이 임계점에 다다른 연상이나 중년 여성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깊고 농밀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녀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 어쩌면 당신보다 더 간절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아무리 몸과 마음이 달아오른 상태라 해도 여자는 절대로 자신의 욕망을 날 것 그대로 노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성적 접근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바로 달려드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유전자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방어 기제와 사회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은 선교기라는 본능이 튀어나오려 할 때마다 이를 강력하게 억누르는 이성의 끈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오늘 밤 같이 있고 싶어라고 말하는 대신 남자가 알아서 눈치채고 리드해 주기를 바라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녀들은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을 때의 수치심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동시에 남자가 자신의 신호를 읽고 거칠게 다가와 주기를 은밀히 기대합니다. 이러한 복잡 미묘한 심리 상태는 결국 말보다는 행동, 즉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하고 나머지 93%는 목소리 톤과 표정, 그리고 몸짓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남녀 간의 에로틱한 긴장감 속에서는 이 비언어적 신호가 100%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5가지 행동 패턴은 여자가 이성의 끈을 놓고 본능에 항복하고 싶을 때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바로 그녀가 자신의 목덜미와 목선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동물 행동학적으로 볼 때 매우 강력하고 원초적인 복종과 유혹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에게 목은 가장 취약하면서도 치명적인 급소에 해당합니다. 목 양옆으로 흐르는 경동맥은 생명과 직결되는 혈관이며 맹수들이 사냥할 때 가장 먼저 물어뜯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위를 상대방에게 훤히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극도의 신뢰와 무장해제의 표현입니다. 여자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하얗고 가녀린 목선을 남자에게 노출하는 순간 그녀의 뇌 속에서는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호감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전문가 토니아 라이먼의 분석에 따르면 여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목을 기울이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내 채취를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구의 발현이라고 합니다. 특히 목과 귀 뒤쪽은 페로몬이 가장 많이 방출되는 부위 중 하나이므로 여자가 머리를 뒤로 넘기며 이 부분을 노출하는 것은 시각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후각적으로도 남성을 유혹하려는 본능적인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거나 꼬는 행동 역시 심리적인 동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여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천이 상승하며 일종의 각성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무언가를 만지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머리카락이나 몸을 만지는 행위는 자기 위안적인 행동임과 동시에 무의식적으로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의 투영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리충족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상대방을 만지고 싶은 욕구를 억제해야 할 때 자신의 신체를 대신 터치함으로써 그 욕구를 달래는 것입니다. 당신과 대화하는 도중에 그녀가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거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목 주변으로 시선을 유도한다면, 그리고 그 눈빛이 당신을 지그시 응시하고 있거나 수줍게 피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그린라이트입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고 당신이 그 목덜미에 입을 맞추거나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덮거나 머리가 걸리적거려서 넘기는 것과는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남성분들이 범하기 쉬운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습관과 신호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긴 머리를 가진 여성들은 음식을 먹을 때 머리카락이 음식에 닿지 않게 하려고 습관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거나 귀 뒤로 꽂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단순히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호감이 있어서 목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하여 섣불리 들이댔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유혹의 신호와 단순한 습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맥락과 지속성, 그리고 시선의 처리에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만 잠시 머리를 넘겼다가 식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100% 편의를 위한 행동입니다. 반면에 대화가 무르익고 술잔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채 고정하고 고개를 살짝 기울여 당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연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그녀의 손길이 느리고 관능적이라면 그 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빠르고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휙 넘기는 것은 짜증이나 불편함의 표시일 수 있지만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넘기는 동작은 자기애와 호감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당신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거나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입술에 침을 바르는 행동까지 동반된다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입술을 핥는 행위는 긴장해서 입이 마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입술이라는 성감대를 촉촉하게 만들어 상대방의 시선을 입술로 끌어당기려는 고도의 유혹 제스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자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수만 년 된 진화의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인 목덜미 노출은 나를 잡아먹어도 좋아요 라는 초식동물의 항복 선언과도 같은 가장 원초적인 유혹의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상체에서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옮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덜미가 무방비함을 보여주는 신호라면 쇄골과 가슴 라인은 여성성을 극대화하여 시각적으로 남성의 뇌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이 여자가 가슴을 많이 노출할수록 성적으로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단수의 여자들은 결코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진짜 선수들은 보여줄 듯 말 듯한 경계선을 절묘하게 타면서 남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로운 심리학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진화 생물학적으로 붉은색은 혈류량이 증가하여 상기된 피부톤을 연상시키는데 이는 성적 흥분 상태나 배랑이의 홍조와 직결되는 시각적 단서입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앤드류 엘리엇 교수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은 이 가설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동일한 여성의 사진 배경을 흰색, 회색, 녹색, 빨간색으로 바꾸어가며 남성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빨간색 배경의 여성을 볼 때 남성들은 해당 여성이 더 매력적이고 성적으로 개방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데이트 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붉은색이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된 번식 본능을 강하게 자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입술을 붉게 칠하고 볼 터치를 하여 발그레한 뺨을 연출하는 화장법 역시 이러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모방한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과의 만남에 강렬한 레드 원피스를 입거나 평소보다 짙은 레드 립스틱을 바르고 나왔다면 그것은 단순한 스타일링이 아니라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고 당신의 본능을 일깨우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이러한 색채의 유혹은 시각적인 자극을 넘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붉은색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당신이 자신을 여성으로서 욕망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적 자극이 무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라면 술은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여자가 당신과 함께 술을 마시는 속도와 취기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매우 정교한 심리적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방어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낯선 남자나 호감이 없는 남자 앞에서는 절대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술에 취해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곧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 앞에서 평소 주량보다 과하게 술을 마시거나 나 오늘 좀 취하고 싶어라는 말을 넌지시 던진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는 심리학 용어로 자기 불구화 전략 혹은 핑계 만들기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사회적 시선과 자신의 도덕적 검열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오늘 밤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술은 그녀에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해줍니다. 만약 선을 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술이 과했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댈 수 있게 해주어 죄책감을 덜어주고 남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눈이 풀리고 혀가 살짝 꼬인 척하며 당신의 어깨에 기대오거나 덥다며 손부채질을 하는 행동은 당신의 보호 본능을 자극함과 동시에 신체적 접촉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고도의 연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로 인사불성이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과 남자의 부축을 유도할 만큼만 적당히 흐트러지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녀가 화장실을 다녀올 때 비틀거리며 당신 쪽으로 몸을 쏠리게 하거나 테이블 밑에서 신발을 벗고 발을 편하게 하는 등의 행동은 당신에 대한 무장해제를 의미합니다. 이때 남자가 눈치 없이 그만 마셔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정색하며 자리를 파하는 것은 그녀가 깔아놓은 멍석을 걷어차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녀는 술 기운을 빌려 당신의 용기를 테스트하고 있으며 당신이 이 신호를 받아 남성답게 리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는 남자는 여자에게 매력 없는 남자로 낙인 찍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술과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우리는 인간관계의 물리적 거리를 연구하는 근접학의 원리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인간의 공간을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인 거리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중 45cm 이내의 거리는 친밀한 거리로 가족이나 연인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침범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영역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허락 없이 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거나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대화 도중 의자를 당겨 앉거나 몸을 테이블 쪽으로 깊숙이 숙여 당신과의 거리를 45cm 이내로 좁혀온다면 이것은 단순한 접근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사적인 영역을 당신에게 개방한 것이며 동시에 당신의 영역 안으로 침투하여 당신의 심장 박동과 천을 느끼고 싶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입니다. 이 거리에서는 서로의 숨결이 닿고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상대방의 고유한 채취인 페로몬을 맡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향수를 뿌리고 당신 가까이 다가와 냄새 좋지 않아요 라고 묻거나 당신의 옷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는 것은 후각을 이용한 가장 원초적이고
노골적인 유혹입니다. 냄새는 뇌의 변연계로 직행하여 감정과 기억을 자극하기 때문에 좋은 향기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순식간에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녀가 옆자리에 앉는 것을 선호하거나 바 테이블 같은 곳에서 허벅지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를 유지한다면 이는 스킨십의 전초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주보고 앉는 것은 대립과 평가의 위치이지만 옆에 나란히 앉는 것은 협력과 친밀함의 위치입니다. 옆자리에 앉으면 시선을 맞추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어깨나 팔을 접촉할 수 있고 귓속말을 하기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녀가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가 안 들린다며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한다면 이것은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소음이 많은 공간은 심박수를 높이고 흥분 상태를 만들지만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기에는 방해가 됩니다. 그녀가 둘만의 은밀한 공간을 원한다는 것은 당신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싶다는 표면적인 이유 뒤에 타인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더 진도가 나가고 싶다는 속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장소가 룸 형태의 술집이든 조용한 와인바든 아니면 당신의 집이나 그녀의 집이든 간에 단 둘이 고립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당신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는 백기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그녀는 피곤하다거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이것은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붙잡아 달라는 역설적인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여자의 언어에서 아니요가 진짜 싫다는 뜻일 때도 있지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는 부끄러우니까 한 번 더 강하게 권해줘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녀의 표정과 행동의 일치 여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말로는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몸은 의자 깊숙이 파묻고 있거나 신발을 다시 신으려 하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린다면 그녀의 진짜 마음은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당신이 택시를 잡아 태워 보낼까봐 속으로 조마조마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센스 있는 남자라면 벌써 가려고 조금만 더 이야기하다 가자라며 그녀에게 머무를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자의 설득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밀당의 과정은 남녀 관계에서 필수적인 긴장감을 유발하고 성적 매력을 증폭시키는 양념과도 같습니다. 너무 쉽게 얻은 것은 가치가 낮게 평가되듯이 적당한 튕김과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그 결실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자가 보내는 신호들을 종합하여 마지막 퍼즐을 맞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손짓 말투, 그리고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때 남자는 어떻게 활용 점정을 찍어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신호를 확신으로 바꾸고 관계를 완성하는 남자의 결정적인 태도와 타이밍, 그리고 여자가 끝내 말하지 못하고 삼키는 마지막 자존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리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자가 보내는 무의식적인 유혹의 신호들을 시각청각 그리고 공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쇄골과 다리의 방향 목소리의 톤과 웃음, 그리고 술과 은밀한 공간으로의 이동 제한까지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당신을 원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이 이 단계까지 잘 와놓고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다가 관계를 망치곤 합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관계를 완성하는 남자의 결단력과 명분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배려의 기술입니다. 여자는 아무리 성적 욕망이 크더라도 사회적인 시선과 스스로의 도덕적 검열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저항 리시스턴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쉬운 여자로 보이기 싫다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잠자리를 하고 싶지만
동시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져주기를 바랍니다. 즉,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가 너무 멋지게 리드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야. 라는 심리적 알리바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수들은 이 마지막 단계에서 여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텔 갈까? 혹은 오늘 자고 갈래? 라는 직설적인 질문은 여자의 이성을 깨우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에 그래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 원해서 자는 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수들은 더블 바인드, 더블 바인드, 기법이나 자연스러운 명분을 제시하여 여자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술도 깰 겸 우리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갈래? 라거나 내가 아까 말한 그 영화 우리 집 빔 프로젝터로 보여줄게. 딱 1시간만 있다가 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자리라는 목적을 숨기고 차나 영화라는 건전하고 사소한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이미 눈치채고 있지만 이 명분 덕분에 죄책감 없이 당신의 공간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원하는 세련된 리드입니다. 공간이 확보되었다면 이제는 물리적 거리를 0으로 만들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의 눈빛과 침묵의 활용입니다. 쉴 새 없이 떠들던 대화가 뚝 끊기고 정적이 흐르는 순간 그 어색함을 피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침묵은 성적 긴장감, 섹슈얼 텐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그녀가 당신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수줍게 웃거나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린다면 그것은 키스를 허락한다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이때 바로 입술로 돌진하기보다는 가벼운 스킨십으로 마지막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거나 손을 잡았을 때 그녀가 움찔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당신의 손을 꽉 잡아온다면 이제 모든 신호등은 초록불로 바뀐 것입니다. 영화 hit에서 윌 스미스는 키스의 원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자는 90%만 다가가고 나머지 10%는 여자가 채우게 하라. 당신이 그녀의 입술 바로 앞까지 다가가서 멈췄을 때 그녀가 살짝 고개를 들거나 몸을 앞으로 기울여 닿게 만드는 그 찰나의 순간이 서로의 욕망을 확인하는 가장 짜릿한 순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자의 본능적인 유혹 신호를 읽어내는 것은 단순히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못하는 감정과 욕구를 예민하게 캐치하고 그녀가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만들어주는 공감 능력의 산물입니다. 관찰하십시오. 쇄골의 노출 무릎의 방향, 하이톤의 웃음, 그리고 붉은 입술과 취기 어린 눈빛을. 이 신호들은 그녀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솔직한 사랑의 시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녀가 당신 앞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을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이 그 신에 화답하여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아주는 것뿐입니다. 사랑과 유혹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그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